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면 최대 수의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그래요. 혹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일까요? 아니면 서울 재개발을 한다는 빌라일까요? 아니면 광역시급 아파트가 될까요? 그렇죠. 궁금하시죠?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요.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물론 유리하죠.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 종부세, 양도세 완화하겠다, 안전진단을 완화하겠다, 똘똘한 놈 한 채,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익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호재는 분명한 호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언론에서는 연이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까지 낮춘다, 이런 기사까지 이제 나오기도 하죠. 그럼 여기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규제사항이죠. 초과이익이 3천만 원 초과 시에는 10 내지 50%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세금을 거두는 거죠. 그리고 63개 단지에서 33,800여 가구가 각각 가구당 수억 원씩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기 정부에서는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개선하냐? 첫 번째로 본다면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 즉 초과이익 3천만 원을 이제 초과이익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한 이제 초과이익 구간별 세율이 10 내지 50% 요란 세율을 인하하겠다, 줄이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1주택 장기 보유자 부담금 감면 및 납부 이연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재건축 아파트에 당연히 호재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있죠. 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172석인가요? 민주당이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도 졌는데 이거를 과연 풀어줄까요? 이 부분이 이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들썩이는 집값, 그래요. 차기 정부 들어서 다 풀어준다고 하니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 막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차기 정부 입장에서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요, 서울 강남 아파트, 그래요. 평당 1억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보통 30평대 아파트의 경우 매매 금액이 30억, 40억대가 되고 40평대는 40억, 50억대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지역의 아파트를 융자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한다? 실거주를 한다? 야, 이 경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차기 정부에서는 LTV를 80%까지 해주겠다고 하는데 DSR은 아직 확실하게 규제를 풀겠다. 이런 포지션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LTV 80%에 DSR까지 풀어준다면 어떻게 보면 또 집값도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DSR은 건들지를 않으려고 할 거예요. 즉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높일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또 그래요. 서울 강남 아파트 DSR까지 풀어준다 하더라도 문제는 15억 이상 담보대출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15억 이상은 아예 담보대출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30억대, 40억대, 60억, 70억 하는 요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들썩 탈 수 있을까요? 따라서 호가만 상승하였지 실제적으로 몇 억이나 더 주고 사는 경우,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다,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서울에 재개발 이슈가 있는 서울 빌라, 그래요. 서울 빌라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그동안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니 해도 아파트와 빌라 연립의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역시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특히 뭐 지방 같은 경우는 게임이 안 돼. 지방에 있는 빌라, 그리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 이 두 개 중에 뭐를 선택하냐 하면 여러분들은 최대한대로 아파트를 선택하셔야 돼요. 지방에 있는 빌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서울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나 서울의 빌라도 좋긴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무주택자 실소유자들이 3억대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래요. 가격이 너무 오르면 무주택자들이 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수요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봐야죠. 따라서 지방광역시급의 아파트, 그 중에서 3억대 미만, 뭐 3억대 아파트까지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거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이유 첫 번째로 본다면 차기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그렇죠. 따라서 실소유자들이 매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뭐 이렇게 상담 전화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무주택자이고 직장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정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니까 내 집 마련에 관심 있다라는 이런 이제 상담이 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즉 이러한 이야기는 실소유자들이 무주택이면서 실소유자들의 매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한 사람한테는 80%까지 융자까지 해주고 취득세까지 뭐 감면해주거나 감액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무주택자들 중에 실소유자들이 매수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내 집 마련을 함에 있어서 또한 실거주에 있어서 부담감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을 안 한 사람들, 또한 내 집 마련을 못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강남에 있는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내 집 마련 할까요? 그렇죠. 또한 수도권에 있는 10억 가까운 아파트,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를 내 집 마련 할까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 LTV를 받을 때 DSR 부담이 적은, 그래요, 3억대 아파트들의 인기가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3억대 또한 3억 미만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이다, 실거주의 목적으로 산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 상환에 그리 큰 부담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전세를 낀 갭 투자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고 지금 당장 큰 돈이 없다면 현재 세입자가 있는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비율이 대략적으로 40%이고 서울 아파트의 전세 비율이 대략적으로 65%. 그러면 돈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몇십억 하는 아파트 전세 비율이 뭐 40%든 65%든 그래요. 보통 지금까지 집이 없었으니까 이러한 돈이 없다라는, 이러한 돈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한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러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지방 광역시급의 3억대 아파트의 보통 전세 비율은 약 80% 정도 되죠. 매매 금액이 3억 원이라고 한다면 전세는 보통 2억 4천에서 2억 6천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하니 나머지 금액 몇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본다면 그동안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얼마나 급등했나요? 국민은행의 자료를 보더라도 2020년과 2021년, 그래요, 뭐 수도권이 됐든 5개 광역시가 됐든 기타 지방이 됐든 공시가격 1억 미만, 뭐 시세로 본다면 1억 5천짜리 미만, 그런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이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매매 금액 3억대의 그런 아파트들이 움직일 차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다면 수도권 아파트 2억대가 급등을 했죠. 그래요. 수도권 22평 모 아파트인데요. 2020년 초까지 22평 아파트가 매매 금액이 2억대 중반, 뭐 2억 3천, 2억 5천, 2억 6천, 2억 8천, 요 금액대라는 거죠. 2017년부터 2020년 초반까지 2억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 중반 이후 2억대인 요 아파트가 갑자기 4억대를 넘고 5억대를 넘고 최고 금액
최고가 6억까지 갱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5억대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제는 수도권에서 최소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되는 그런 20평대 아파트 중에서 2억대, 3억대 이제 보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수요들이 이제는 그렇죠. 지방광역시로 옮겨올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급매물. 맞아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기간을 줄 때 가장 덜 똑똑한 거 한 채를 팔려고 하겠죠. 또한 두 채라도 팔려고 하겠죠. 즉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요구로 이러한 매물, 즉 급매물이 있을 때 나올 때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급매물이니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하다면 여러분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면 관심을 가져보면 하다는 거죠. 오늘은 차기 정부 이후에 부동산 가격 중에서 이제 3억대와 3억대 미만 되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무주택자라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여러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